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치매 환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고 제가 진료하는 이제 환자분들의 가족들 중에도 치매 환자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까지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분명히 치매에 준하는 증상들, 그리고 경도 인지장애 넘어서 중등도 인지장애까지 이제 가 있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치매의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오늘 치매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쌓이고 쌓여서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깊은 원활함 33 원칙을 지켜 배출하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의 원인은 딱 단정할 수 없지만 동맥의 플라크 있죠. 동맥 안에 쌓이는 동맥경화처럼 뇌 안에 쌓이는 플라크, 동맥경화라고 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서 생기게 되는데요. 아밀로이드 정구 단백질이라는 더 큰 단백질이 효소에 의해서 잘못 분해되면서 생기는 것이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이 단백 조각들이 잘 제거가 되지만 웬일인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는 이러한 단백질 조각들이 뇌에서 적절히 제거되지 못하고 서로 뭉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형성하게 되죠. 신경세포의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세포 사이사이, 즉 뉴런 사이에 플라크 덩어리가 가로막아서 신경세포의 신경 전달을 방해하게 됩니다. 인지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뇌세포의 기능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어떠한 연유관에 잘 분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면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루에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잠을 자는 거죠. 세포가 재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잠자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것입니다. 뇌가 수면 상태가 되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송가체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수면 중에 뇌를 지지하고 뉴런을 묶어주는 지지세포인 글리아세포, 그래서 세포 사이 접착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포를 잘 연결시켜주는 세포죠. 아스트로사이트들이 수축하면서 세포 사이 공간이 이렇게 수축하게 되니까 공간이 넓어지겠죠. 공간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 넓어진 공간을 통해 멜라토닌이 뇌 혈관 사이사이로 침투해 낮 동안 뇌에 쌓인 활성산소와 잘 제거되지 못하고 있는 치매의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멜라토닌과 뇌 척수액이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뇌 셀프 클렌징 기능, 즉 걸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림프 시스템이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한다면 뇌는 뇌 척수액이 걸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멜라토닌이야말로 걸림프 시스템을 조절하고 주도하는 핵심 물질로 알려져 있는 거죠. 따라서 깊은 잠을 자서 멜라닌 호르몬을 원활하게 분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뇌 세포 사이에 뇌 혈관에 혈액이 잘 공급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치매가 예방이 되는 거죠. 자,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적당한 노곤함이 중요합니다. 각성된 뇌를 안정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필요할, 아침이 되면 각성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안정상태로 가는 그런 생체 주기, 리듬이 중요하죠. 그것에 의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생각을 줄여야 되잖아요. 걱정을 줄여야 되죠. 첫 번째, 생각 중지 훈련입니다. 제가 항상 알려드리죠. 생각은 어떻게 보면 습관이고 관습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사로잡히는 이러한 자기의 행동에 어떤 편향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무게 되고, 그때 가장 많은 생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걱정입니다. 걱정이 되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눈을 감고 머릿속에 생각 중지, 생각 그만 가볍게 외쳐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훈련이 돼서 눈을 감자마자 머릿속이 완전히 비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정보를 조금 재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독서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으면 뇌는 계속 각성, 흥부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근데 독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자의 일관된 생각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30분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몸을 노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적어도 낮에 30분 동안은 운동을 하자. 그래서 운동의 어떤 비율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 10분 정도는 근력 운동인데요.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이 그렇게 고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빨리 이제 조금 걷거나 뛴다든지, 철봉에 매달린다든지,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그런 가벼운 근력 운동도 우리 몸에 기분 좋은 노곤함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자, 깊은 잠을 또 자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낮낮 밤밤입니다. 자, 낮은 낮답게, 밤은 밤답게 지내는 거죠. 낮에는 햇빛을 쬐고 밤에는 빛을 완벽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막 커튼을 잘 사용하시고, 그렇지만 아침이 되면 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한 5cm, 10cm 정도를 열어두시고, 스마트폰은 머리맡에서 최대한 먼 곳에 위치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깊은 잠을 자려면 소화기가 편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광도 편안해야 되죠. 소화기와 방광이 밤사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각성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9시 이후에는 어떠한 수분과 음식 섭취도 금지해 주십시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낮 동안 7,000보를 걷습니다. 몸이 움직여야 혈액도 원활하게 돌게 됩니다. 혈관도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에 내려와 있는 혈액이 걷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몸 곳곳으로 잘 순환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제2의 심장인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발목 스트레칭을 수시로 실시해 주십시오. 자, 앉아서 할 수 있어요. 발끝 쭉 뻗었다가 당겼다가 쭉 뻗었다가 당겼다가 1시간에 한 번씩만 하셔도 되고요. 가령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자세를 하게 된다면 발끝을 이렇게 듭니다. 까치발이라고 하죠. 까치발 자꾸 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갈 때는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까치발 들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전에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 좀 준비해 주시고 하고 주무시면 혈액순환이 보다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수면 양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따끈한 우유 한 잔. 제가 9시 이후에는 최대한 아무것도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따끈한 우유 한 잔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따뜻한 물에 담그는 족욕, 그 다음에 하반신 담그는 반신욕 같은 경우도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수면 양발, 따끈한 우유 한 잔, 족욕, 반신욕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쌓이고 쌓여서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깊은 원활함 33 원칙을 지켜 배출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 중에서 몇 가지나 실천하고 계실까요? 결국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는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담을 가지는 것도 정신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볍게 시작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행복이다. 감사합니다.